K마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의 의미와 민주당의 정치 탄압 특위 등 강력 대응의 셈법은 뭐냐라는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3부에서 말씀 듣다가 교수님 다시 한번 아까 못한 말씀 더 하시죠. 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똑같은 검찰의 지금 칼날을 또 온몸으로 맞게 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찾아뵐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총선 전후해서 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당내의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외부의 적입니다. 지금 이 국민들을 이 고통에 떠밀고 있는 이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현 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이런 본인 각자의 이 사법 리스크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저는 이런 만남을 가졌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명문 회담, 이 면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평론가님, 지금 동병상련이다. 그리고 힘을 친명 비명 간의 옛날 정치적 갈등 앙금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 회동을 가진 이유는 동병상련이겠죠. 동병상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미워요. 나도 미워요. 우리에게 똘똘 뭉쳐가지고 싸웁시다. 참, 민주당 거대한 정당입니다, 그죠? 예. 전 대통령 가족 비리까지 같이 앞장서가지고 막아내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할 때 박수원을 보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그때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정치 탄압.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저는 그 관점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전국교체되는 윤석열 정부의 이 문제도 파헤칠 게 많아요. 그때 저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밝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만. 다른 거 다 빼고. 타이시하고, 타이시가 누군지 잘 사람들은 몰라요. 일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게 무슨 극우 대학이니 등등 얘기했는데 그거는 빼더라도 타이시가 최근에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흔들면 그만 안 되겠다고. 그만 안 두면 어떻게 할지 저는 궁금한 대목인데. 자, 전 남편 사회 서씨가 2018년 7월에 타이스테 전무로 갑니다. 예. 그리고 부부가 태국으로 가요. 현직 대통령 딸과 사이가 태국으로 가요. 이주를 합니다. 야, 저는 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정말로 대단한 항공 전문가인가? 항공 전문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타이스타즈에 전무로 갑니다. 2년 동안 급여 체재비해가지고 거의 2억 3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예. 자, 이 타이스타즈이 누구냐?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에 세운 항공사예요. 자금력 탄탄하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그 손 때릴 정도예요. 예. 이 타이스타즈에 있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전에 2018년 3월에 그러니까 사회를 전문하기 4개월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장으로 합니다. 예. 왜 가죠? 그때 이상직 전 의원은 이런저런 비리 때문에 공천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걸 키워냅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뒤에 사이가 타이스타 전무로 가고 또 그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걸 경력을 해가지고 그 2년 뒤에 국회의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평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파헤치겠다. 이거는 제3자 뇌물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된 것이다. 왜 이주했다. 어떻게 전무로 갔다. 이걸 밝혀야 할 때 뭐이지 민주당하고 손잡고 난 다음에 이른바 무슨 정치 탄압이라고요. 누가 동의합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이야 민주당에 당적이 있으니까 더 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이런 말 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의 머릿속에 뭐 됐느냐고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에 민주당은 끼면 끼수록 불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탄압 보복 차원의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명문회동해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다. 우리가 감당은 하겠지만 당에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내가 당당하고 강한 마음으로 이겨 나가겠다. 참고인 조사 안 간 게 그렇게 협조를 안 한 겁니까? 지금 피의자로 지금 적시를 한 상황이고 아마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한다면 거기에는 협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왜 이제 와서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는 겁니다. 고발은 3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왜 이제 와서 이 타이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까지 겨냥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수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언론에 알리면서 하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국면 전환용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또다시 20%로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동원한 것이다. 지금 보수 언론 일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수사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겨냥하는 수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계속 끌다가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나마도 나오는 게 없으면 이건 정말 이 검찰과 현 정부가 감당할 것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이 보수 언론의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를 이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이 전 조국 대표 같은 형식으로 하겠죠. 탈탈탈 털겠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잘한다. 이건 정말 잘 밝혀야 될 문제지라고 볼까요? 또 잣대가 다르다.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지금 사회가 받은 월급은 지금 뇌물이라는 겁니까? 지금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로 저는 이 여러 이 과정들 그리고 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나는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어려울 때 대소사에 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준 그런 돈이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다. 라고 해서 지금 그 겨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 수사는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 이게 두 분 의견이 이거는 보복 차원의 수사다, 이건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평론가님은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말 자체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지 않으시겠네요. 이번 건은 하는 근거가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검찰이 조사했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넣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넣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도 지금 뭔가 확실하게 지금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한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해라. 예. 그런데 지금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그러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은 예.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땐 그것을 이거는 정치 보복이야 하면 안 돼라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그건 보복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황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검찰이 끌고 가는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사실화하는 기정 사실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물타기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리스크를 잠재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이 추석밥상에 올려가지고 난타를 하겠다는 저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민주당은 그렇게 볼 거예요. 항상 그런 의도를 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민주당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동명상련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사안이 중단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예. 재판 결과를 보지도 않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뭔가 지금 여기에서 뒤를 밀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느껴요. 예. 이것과 저것은 이재명 대표의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것에서는 달라요. 근데 지금 묶이다 보니까 이것은 혹시 이재명 대표도 유죄가 나오면은 정치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국민적인 저항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가지고 3년 안에 정권을 끝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어떻게 중유공 이사장이 됐는지 자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골고란입니다. 예. 그때도 자격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엄청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중유공 이사장 갖고 사회가 어떻게 공항사에 전무로 갑니까? 현재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해외로 이주를 합니까? 또 그 뒤에 이것을 간판을 가지고 국회의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적폐청산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요?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데도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유죄가 되면은 보세요. 저는 이거 유죄가 아니고 정치 탄압입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포석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차원에서 그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방탄동맹 예. 그런 어떤 포석이라고 봅니다만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그게. 예. 교수님 지금 아까 방탄동맹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재인
문재인, 이재명 사이는 원래 별로였다. 일시적 사법 방탄 동맹, 아까 5월 동주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문재인, 이재명 국민을 위한 방탄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방탄 동맹이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두 사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지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생도 엉망이고 지금 의료 대란에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과 대표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동맹을 맺는 거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진실은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범죄 행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볼복하기 위한 방탄동맹 을 빌드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문제가 많다. 여당 대표, 원내대표가 지금 진실은 이미 정해진 겁니까? 그럼 검찰은 정해진 이 진실을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불복하지 않을 거라는 시나리오까지 쓰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방탄동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원내대표의 말 자체가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검찰과 여당과 현 정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 말은 별로 신뢰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건 거의 유사한데. 그러니까 했는데 방금 그 대목은 제가 한마디 들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방금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서요. 정치 탄압은 뭡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싸우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정치 탄압 아닙니까? 제가 있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탄압이니까 싸우자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한다면은 민주당과 똘똘 뭉쳐 싸워야 되겠죠. 싸운다는 얘기는 그 유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까? 충분히 여당의 원내대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국 대표도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과 가족 수사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2심까지 지금 판결이 나온 상태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내가 감옥 가야 되면 감옥 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 사법적 판단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는 정치 탄압이고 분명히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보는. 그러면은 문다혜 씨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 수사는 하겠죠. 그 수사 자체를 지금 협조를 안 하겠다. 수사 자체에 내가 응하지 안 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참고인 조사 하나 안 나간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지금 현 검찰이 현 정부가? 이게 김건희가 안 나가니까 문재인 나도 안 나가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그럼 비공개 그러면 사고에다 비공개로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비공개로. 저는 받는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혀야 그렇죠. 되니까요. 밝혀야죠. 네. 네, 이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런 네. 게 아니라 죄가 없음을 밝히겠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망신을 주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보복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상직 전 의원이 딸과 사회를 위해서 태국으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서 처리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2억 3천만 원입니다. 20개월 동안에 받고 또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지원금 이사장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공천도 받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 말 귀 한번 듣지 않습니다. 이 안에 내용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뭐 교수님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밝혀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자점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82님 문 전 대통령이 얼마나 못했으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을까요? 문정부 시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이런 걸 특검에서 하는 게 눈높이지 함정 파놓고 가방 주고 특검하자는 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있고요. 교수님 화이팅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8920님 화이팅! 네, 화이팅이랍니다. 그리고 1955님 민주당 국민 위한다고 하는데 국민 팔지 마세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 또한 화이팅.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각각 한 1분 정도씩 오늘 이번 소위 명문 해동에 대해서 하고 못다한 말씀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두 사람의 만남을 지금 야당이 힘을 합쳐서 혹시 내부에 그간의 어떤 주류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잘 봉합하고 현 정권을 잘 견제하고 또 국민이 잘 살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처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두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그런 거 아닙니다. 자주 만나야죠.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책도 사서고 이거 좋은데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지금 피의자입니다. 뇌물 피의자예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당사자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사돈 말하듯이 하는 얘기는 저는 네. 정말 이건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치 탄압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부터 시작해서 이 만남 자체가 만남 자체는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숨겨진 뒷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많다는 평론가님 의견도 있으셨고요. 아니다. 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고 추경 원내대표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라는 교수님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민주당 잘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